계산을 해봐야지 얼마인지 줄지 말지를 알 수 있는데 네. 이걸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대로 덜 주는 방향으로 할 거 아니냐. 실손보험은 하루에 몇 건이나 청구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그 궁금한 것도 하나 더 있는데 대표님이 다치셔요. 누군가 가격을 해서. 네, 그럼 그때 손해사정을 셀프로 하시나요? 셀프 손해사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대표님 성함이시고 네. 손해사정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백내장 환자분 보험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의사분들하고 면담할 때가 있어요. 대뜸 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보험금 산정을 하냐. 아. 근데 제가 그걸 알면은 지금 직접 현장 나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그 개물림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님이 카페를 방문했는데 문을 여는 사이에 개가 나와서 팔을 물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를 문 견주분이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접수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보험이 접수되면 그냥 보험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고 견의 주인이 맞는지, 그 개가 문 사고는 정말 맞는 건지, 뭐 이런 정황을 따져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거든요. 그 일을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네. 최근에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를 네. 고객이 무료로 선임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이제 국선 변호인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보험회사 대신해서 네. 고객의 의뢰로 그 현장을 나가서 네. 정말 보험 사고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무실 인터뷰랑 여기 인터뷰 할 건데 네. 여기서는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거고 2030 여러분,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아까 이제 사건 하나 현장 조사 다녀오셨잖아요. 왔다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갔어요. 다행히. 네. 특히 이번에 조사했던 개물림 사고는, 사실 개물림 사고는 거의 사람의 잘못인 경우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쟁점은 좀 뚜렷한 편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좀 어려운 점이 피해자분께서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피부, 그러니까 켈로이드 피부라는 특이한 체질이셔서 이 물린 상처에 대해서 더 많은 치료, 그리고 더 오랜 기간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잘 슬기롭게 처리해 드리면 견주분 그리고 피해자분 모두 다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의견주의랄까요? 이런 게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 되게 문제가 되는 때가 있는데, 누수 사고가 났을 때 이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법률이나 이 보험에서 이 누수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 판례를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그 누수를 복구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이제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막상 이제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몇 주 동안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보상해달라고 이제 하실 수 있고,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하면 클레임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뚜렷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보통 같으면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사고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내가 더 이제 과실이 큰지 상대가 과실이 큰지 이거를 산정할 때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서 오게 되는 그 분께서 이제 손해사정사이신 거잖아요. 흔하게 이제 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보험 처리 건이 2만 건이에요. 하루에. 2만 건이나 나와요? 통계가 그렇고. 통계가요? 예. 그만큼 이제 일상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느끼시는 건데, 네. 사실은 그 교통사고라는 것도 손해사정사들이 활동하는 하나의 영역인 거죠.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는 배상 책임이라는 하나의 보험 영역이고요. 따지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라는 게 다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거든요.
내 질병에 대해서 뭐 암 의료보험. 진단금 같은 것도 있고 뭐 연금보험 같은 것도 있고요. 각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 어떤 이제 디테일한 업무들이 좀 다른 거죠. 실손보험은 하루에 몇 건이나 청구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20만 건 청구가 들어옵니다. 20만 건이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거나 그렇죠. 의외로 이렇게 막 안전하거나 그렇지가 않네요, 세상이. 회사 소속도 있고 이제 회사에 나와 있는 독립적인 존재도 따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말 그대로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보험회사 쪽 일을 하는 사람들, 자회사 아니면 위탁 관계에 있는 쪽을 고용손해사정사라고 부르고요. 그분들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거고, 반대로 자영업자처럼 자기 혼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험 소비자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을 독립손해사정사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손해사정사라는 거를 잘 모르는데 네.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의뢰를 드리거나 할 수가 있을지가 좀 걱정이긴 하네요, 이게. 네이버에 치면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일은 금융당국에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는 무료 선임 제도예요. 이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말 그대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거네요. 맞아요. 보험업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죠. 아까 배상책임보험 같이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이 사고가 지금 보험 사고가 맞아서 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지는 거였다면 그 보험회사 직원 대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고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봐야지 얼마인지 줄지 말지를 알 수 있는데 네. 이걸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대로 덜 주는 방향으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나왔던 게 독립. 맞습니다. 이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네, 보험사에서 지급을 못 해주겠다고 할 때도 그때도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보험업법에 따르면은 보험금은 지급 거절을 당하더라도요 3년 이내에는 얼마든지 다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지급 거절당한 경우에 이걸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의 개념으로 이제 고용을 하거든요. 이때는 보험 소비자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진행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끝이고, 근데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와, 혹은 애초에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아 할 때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죠. 이때는 변호사님들이 그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업무 하려면 외워야 될 거라든가 공부해야 될 거 엄청나게 많아 보이거든요, 진짜. 그 손해사정사가 그 자격이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신체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차량의 대물 손해는 따로 있습니다. 차량 손해사정사라고. 다른 보험도 있지만 실손보험은 거의 모든 병이 다 실손보험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어떤 백내장 환자분 보험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의사분들하고 면담할 때가 있어요. 이만저만해서 보험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요? 라는 걸 최대한 이제 의견을 담으려고 대면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대뜸 혼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보험금 산정을 하냐. 근데 제가 그걸 알면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정된 사건, 독립변호, 손해사정사 선임권. 네, 선임권 그거를 맡게 되셨을 때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무료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건데 그럴 경우에는 수익이 어떻게 나시는 건가요? 아예 돈이 안 나오는 건가요? 보험금을 받든 못 받든 보수는 무조건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이게 필요해서 손해사정을 하니까 보험금을 못 준다는 것도 하나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준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에 대한 보수를 주는 개념이죠. 제가 이게 질문을 드렸던 의도가 무료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이제 의심 많으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보험 소비자가 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조사비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내는 금액에 그렇죠. 다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 돈 중에 일부를 손해사정 조사에 하는데 쓰는 거고 보험회사가 원래 해야 되는 손해사정에 대해서 보험 소비자가 이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 신청한 거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조사비를 주는 개념인 거죠. 원래는 어떤 일을 좀 주로 하셨어요? 쭉 회사 생활을 13년 정도 했어요.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획, 신사업 쪽 이렇게 십몇 년 동안 회사 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신사업팀과 사업기획팀을 하면서 이 그림이라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창업한 거죠. 다른 젊은 분들, 이 시대 2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이 손해사정이라는 직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보셨을 때 좀 추천을 드리시나요? 자격증은 따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격증을 땄으면 이제 길이 두 개죠. 보험회사 쪽으로 취업을 하는 방법, 하나는 저처럼 이렇게 개업을 하는 방법. 근데 저는 개업은 비추천입니다. 왜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저는 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 생활 속에서. 그 나이 때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먼저 얻고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손해사정사는 나이 20대에 시작하나 뭐 50대, 60대에 시작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나중에 시작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는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회사 생활을 좀 하고 충분히 사회 경험을 습득하고 나서 손해사정사로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이런 걸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업손사로서 할 거라면 굳이 지금 나이에 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충분히 회사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배우고 나서 그 지식을 응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대표님 회사로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저희는 항상 이제 최고의 인재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아, 신입은 안 되는 걸로. 아, 신입도 됩니다. 신입도 됩니다만. 네. 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사이트에 올라온 후기들 고객님들이 더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뭐 질병 코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뭐 오류인 거 있는지 확인하고 올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 사명이 올바듬인 거잖아요. 네. 네,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보험금을 받아주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받는 일은 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료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는 거에 좀 더 특화해서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셔야 될 때는 네이버, 구글에서 올바듬을 검색하시면 올바듬 홈페이지에서 직접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이 필요하다,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독립손해사정사를 아는 사람 없으면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저희 홈페이지 와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당일 연락드립니다. 조금 그 과정 중에서 좀 규모 있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었을까요? 규모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뜻깊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좀 이런 것들 좀 기억에 남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권투를 오래 했거든요. 취미로 하신 거예요? 취미로 했죠. 근데 보통 체육관에서 뭐 스파링 같은 걸 하다 다치면 자기가 원해서 다칠 줄 알면서도 한 거니까 사실 배상 책임이라는 게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어떤 이종격투기 체육관에서 그 배상 책임 접수됐는데 다른 동료 손해사정사분들은 이거는 과실이 없다, 그냥 다칠 줄 알면서 스파링한 거고 그래서 다친 건데 그 코치님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계셨고 어떤 과실도 없어서 이제 보험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보이더라고요. 헤드기어를 안 쓰고 한 거예요. 헤드기어를 안 쓰고 하다가 안면이 다친 거죠. 얼굴 타격이 있는 체육이라면 헤드기어를 해야지 될 관리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포인트를 잡아서 손해사정을 했고 그분 실제로 보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또 이 체육시설에서 다치신 분들이 또 많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옛날에 스파링 하다가 많이 다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그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네. 그 여자분들이 바르시는 컨실러라고 있어요. 살색 나는 거 바르고 몰래 출퇴근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을 이제 이 손해사정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궁금한 것도 하나 더 있는데 네. 대표님이 다치셔요. 누군가 가격을 해서 네. 그럼 그때 손해사정을 셀프로 하시나요? 셀프 손해사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대표님 성함이시고 네. 손해사정사 대표님 그러니까 변호사분. 근데 외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손해사정사를 하다 보니 네. 전 지금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일반 자전거도 잘 안 타고요. 어. 여러분 전기 자전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랑 그냥 비슷해서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동기의 힘만으로 가는 그 자전거 있거든요. 네. 그거는 스로틀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 스로틀 자전거는 오토바이랑 똑같이 봅니다. 법적으로. 아, 그럼 헬멧을 써야 되고 내가 헬멧 쓰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다른 사람을 쳤을 때 그거 잘못하면 진짜 큰 사고 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범위가 달라지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영상 한번 출연하시게 되셨는데 네. 회사 홍보 한번 짧게 가시죠. 네.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선임권 1등입니다. 네. 1등이 왜 잘하는 데냐면 이런 사건들이 어떤 건지 알고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1등인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어떻게 이분은 뭐 때문에 우리한테 접수를 하셨을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고객님들 중에는 돈 되는 큰 사고는 딴 데 맡기시고 돈 안 되는 거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건 더 큰 사건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거니까 기왕이면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일도 의뢰하자. 네, 대표님 오늘 저랑 촬영 한번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사건 처리하는 일들이 많은데 누군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옆에서 물어봐 주시면서 관심 가지고 알아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서 뭐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도 굉장히 좀 유익하고 즐거웠고 특히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조금이나마 이 자격증에 대한 홍보도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뜻깊은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사고 생기면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은 저희가 특별히 좀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채널 이름이 코리아 2030이에요. 네. 20대, 30대 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의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저도 20대 때 저 게임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 많이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젊은 시기니까요. 한번 나가서 새로운 것들 도전해보고 부딪히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그래도 얼마 안 남았지만 목표가 있으면은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저랑 같이 일하는 저의 동료들 그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좀 재미를 느끼고 또 삶의 의미도 좀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2030 화이팅!